안녕하세요. 얼버린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여행 뉴스 시간입니다. 여행과 관련된 한 주간의 소식들을 모아 여행을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캐나다 4개의 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한 입국자 수는 약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1213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은 사람들은 전체 입국자 23%에 해당하는 약 2만 6천여 명이었다고 하는데 승객 100명 중에 1명은 코로나 환자로 판명된 셈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캐나다에 입국하는 입국자의 99%는 음성 판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가짜 코로나 음성 판정서로 공항에서 적발된 건수는 30여 건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명은 꼭 가짜 판정서로 입국 심사에서 적발된 셈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입국 심사에 가짜 판정서를 제출했다니 정말 간이 큰 분들이신가 봅니다. 지난 한 달 입국자의 격리 위반으로 발부된 티켓은 총 493건인데 이 중 100여 건은 호텔 격리 거부로 인해서 발부된 티켓이고 나머지는 격리 장소에서 이탈을 해서 받은 티켓들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14일 격리 중 장소를 이탈한 사람은 최저 3,000불에서 최고 75만 불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6개월을 철창 안에서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캐나다는 입국하는 5세 이상의 모든 입국자에 한해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와 3박 4일의 호텔 자비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바로 합병하지 않고 2, 3년 정도의 통합 준비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관심은 두 가지죠. 그동안 쌓아둔 마일리지와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인데요. 현재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는 1,000원당 1마일,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500원당 1마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아나 고객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합리적인 전환율을 결정하고 서비스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지난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이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통합한 후에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내세워 항공권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항공권 가격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데다 글로벌 항공시장 기준으로 완전 경쟁에 가까워서 일방적인 가격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곳 북미에서도 아시아나와 에어캐나다 직항이 생긴 후에야 대한항공의 항공권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대한항공과 에어캐나다, 아시아나가 가격 경쟁에 돌입하면서 국제선 항공권 가격은 세일과 더불어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팬데믹으로 다시 대한항공의 특별기 가격은 2,500불대로 진입한 적도 있었고 사실상 팬데믹 이후 대한항공의 항공권은 세일이 없이 타 항공사보다 4,500불이 비싼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 항공업계가 줄도산했어도 대한항공은 유일하게 1분기 877억 원, 2분기 1,5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아직도 순환휴직과 순환근무를 하는데 조원태 회장은 급여가 13억에서 17억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조양호 회장은 사망 후 472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죠. 뉴욕주 정부가 미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등을 인증해주는 디지털 백신 여권을 공식 도입합니다. 엑셀시오르 패스라는 이름의 이 백신 여권 애플리케이션은 정보기술 기업 IBM과 뉴욕주의 협업으로 개발됐으며 모바일 항공기 탑승권과 비슷하게 사용되는데요. 사용자는 앱을 통해 고유 QR코드를 발급받고 사업자 측에선 별도의 앱으로 이를 스캔해 백신 접종이나 음성 판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뉴욕 주민들은 이 앱으로 자신의 상태를 인증하면 스포츠 경기나 결혼식 등 주 당국의 인원 제한을 넘어서는 대규모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현재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비롯한 뉴욕 주요 시설에서 이 디지털 백신 여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다음 달 2일부터는 소규모 미술센터나 극장시설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격리 없는 여행이 현실화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는 최초로 타이완과 팔라우는 4월 1일부터 트러블 버블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라면 7월부터 자가격리 없이 태국 푸켓을 방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태국 현지 언론인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 26일 태국 주요 관광지 재개방 3단계 계획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은 기존의 절반 수준인 7일만 격리하면 되고 7월부터 백신 접종자 대상 격리 면제 방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개방 전까지 푸켓 주민의 70%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 같은 격리 면제 방침을 10월부터는 나머지 5개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트러블 버블 체결 대상국으로 타이완을 고려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현재 트러블 버블 논의 국가와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타이완과 팔라우의 트러블 버블이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좋은 선례로 점차 다른 나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